제목 FTX 파산, 바이낸스 퍼드, 매파 연준, 비트코인 바닥 신호.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8일 현재 사상 최고가인 약 6만 9천 달러 대비 76%가량 폭락한 16,000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가 추적해본 퍼드 지표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이 강세 전환을 알리고 있다. 센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둘러싼 퍼드, 즉 공포, 불확실성, 의심이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매도와 같은 부정적인 암호화폐 용어의 확산에 의해 결정되는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호들은 FTX의 파산과 불명예를 아는 창업자 샘 뱅크맨 프리드의 체포,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부정적 영향이 컸다. 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정책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이 같은 불확실성은 바닥 신호이다고 전했다. 콕슈타인 미디어의 설립자이자 전 미국 하원의원 후보인 데이비드 콕슈타인도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마침내 바닥을 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역전세를 보이며 북쪽을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데이비드 콕슈타인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뉴스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나는 비트코인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18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740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52% 상승한 수치다. 현재 시가총액은 3,220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8% 수준이다. 제목 FTX 창업자 조만간 미해 송환, 법적 다툼 안 한다. 파산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조만간 미국에 송환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뱅크먼 프리드가 미국으로의 송환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바하마 당국에 체포돼 현재 수감 중인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19일 바하마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뱅크먼 프리드가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미국에서의 재판은 속도가 붙게 됐다. 미 뉴욕 검찰은 지난 12일 뱅크먼 프리드를 사기와 돈 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의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뱅크먼 프리드는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제커리 마굴리스 오누마 변호사는 말했다. 또 도착 48시간 이내에 법원이 신문을 열어 그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며 검찰은 토주 우려를 들어 구금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검사 출신의 마이클 와인스타인 변호사는 검찰은 도주 위험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면 판사가 보석을 허가한다면 매우 제한적이고 부담스러운 조건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본 재판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제목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36%, 올해 50% 이상 손실, 41% 이번 주 비트코인 횡보 전망. 출처 코인리스코일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4명 중 1명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9%가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치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22.1%, 횡보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1.4%를 나타냈다.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는 20.6%가 하락, 40.2%가 횡보, 28.7%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35%가 공포 또는 극단적 공포라고 응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17.5%에 그쳤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제외한 다음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7.9%가 도지코인이라 답했다. 클레이튼, 트론, 페이코인, 폴리곤이 그 뒤를 이었다. 페이코인이 처음 매도 예정 암호화폐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도지코인, 클레이튼,
트론, 폴리곤, 카르다노, 밀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률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6.1%가 50% 이상 손실을 기록했다고 답했다. 20에서 50%대 손실은 23.3%, 0에서 20%대 손실이 17.3%를 나타냈다. 0에서 20% 수익은 15.4%, 20에서 50% 수익은 5.2%, 50% 이상 수익은 2.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12월 13일에서 12월 15일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제목 비트코인 기술적 반등에도 투심 공포 계속 시장 하락 DCG 창산 영향 탓인 듯.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폭이 미미해 여전히 17,0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18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765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43%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614.03달러, 최고 16,800.5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시가총액은 3,225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9% 수준이다. 투자 심리도 전날보다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26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팔로워 64만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테 포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하락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자산을 청산 중이거나 청산하려고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 펀드 QCP 캐피털 공동 설립자 다리우스 시트는 최근 테라 사태로 촉발된 신용 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의 여파로 DCG와 제네시스 글로벌도 붕괴될지 아니면 살아남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024년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할 거라 예상하지만 그때 거시경제 여건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이번 미주택 시장 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다를 것. 미국 주택시장의 팬데믹 호황이 막을 내렸지만 그 끝은 직전 부동산 위기였던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내다봤다. 거의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뻔했던 당시 위기를 거울 삼아 모기지 시장을 개혁하고 대출 건전성을 높인 덕분에 2008년과 같은 위기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WSJ의 진단이다.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은행과 대출기관들은 모기지 신청자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신청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많은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 정치권에서도 2008년 이후 도드-프랭크법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을 통해 금융 리스크를 줄였고 규제당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도 대출을 허용하는 파생상품들을 없앴다. 초반에 낮은 미끼 금리로 상환 여력이 별로 없는 채무자들을 유혹하던 변동금리 모기지 상품은 이제는 신용평가가 우수한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보수적인 대출로 바뀌었고 소득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대출 상품들은 모두 사라졌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어번 인스티튜트 주택금융정책센터 창립자 로리 굿먼은 WSJ의 오늘날의 대출자는 예전보다 훨씬 양질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다운 페이먼트 비율이 높아진 것도 금융시장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0에서 2021년에는 주택 매물을 둘러싼 수요자들 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초기에 납부하는 현금 비율을 높여 집을 산 매수자들이 많았는데 이 덕분에 전체 집값에서 대출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 2006에서 2009년 사이 미국의 집값이 28% 급락해 1,100만 가구가 집값이 모기지 대출 원금보다 낮아지는 언더워터 모기지 상태에 빠졌으나 이번에는 집값이 40에서 45% 폭락해야 같은 규모의 언더워터 모기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모기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회사인 블랙라이트 조사 결과 지난 10월 현재 전체 주택담보대출자의 0.96%만이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내년 달러 가치 추가 하락 여지 원달러 1130원 가능성도 킹달러로 불렸던 달러와 초강세가 최근 주춤한 가운데 내년 달러 가치가 추가로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스티븐 추수석 전략가 등은 내년 아시아권 통화 전망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엔화, 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1월 중순 94.629에서 9월 말 114.778까지 급등해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최근에는 104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고서는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정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 금리 인하까지 고려할 경우 달러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기술적으로 98과 95가 다음 지지선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4.25에서 4.50%로 0.5%포인트 올릴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내려간다고 확신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결이 다르다. 하지만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이런 매파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성장이 둔화하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베팅하는 의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이 부각될 경우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질 경우 달러 지수가 지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내년 원달러 환율이 1130에서 1350원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가 5.00에서 5.25%인 만큼 내년 상반기 0.75%포인트 정도 추가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금리가 고점에 이르면 이후 원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원화가 세계 증시의 기술주 흐름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 금리가 고점에 도달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기술주가 오르면서 삼성전자 등의 종목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서울지사의 최경진 채권 통화부문 대표도 내년 원화 가치가 달러당 1,1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우선 최근 달러와 약세 속의 주요국 통화 가운데 원화 가치 회복세가 두드러졌지만 내년 1분기 원달러 환율이 1,350에서 1,38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때가 원화를 매수할 만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한국이 이르면 내년 3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이 경우 90조 원 상당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유입돼 원화 강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업황에 따른 주식 가격 조정,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원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바이 보고서는 중국 위안화와 관련 제로 코로나 정책의 사실상 종식과 경기 부양책의 성패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면서 달러당 6.4에서 7.2위안 선을 제시했다. 제목 코스피 이벤트 부재 속 박스권 전망 금투세 영향도 촉각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태도가 만들어낸 파고를 넘는 사이 3파랠리 기대감은 흩어지고 경계심은 커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지난 16일 2360.02로 거래를 마쳐 지난 9일 종가 대비 29.02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주 초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경계심이 짙어지며 하락했다가 지난 14일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물가 급등세 진정 조짐을 확인하자 1% 이상 올라 2,400선 벽밑까지 다가섰다. 하지만 다음날 미 연준이 FOMC에서 매파적 태도를 보이자 시장의 실망감이 확산, 코스피는 다시 2360대로 내려앉았고 결국 2360대에 턱걸이한 채로 한 주 거래를 끝마쳤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감도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됐던 한 주였다. 다만 방역 완화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중국 리오프닝 재료는 불확실성 요인이 되기도 했다. 연말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주 내내 하루는 사자를 보였다가 다음 날은 팔자로 바뀌는 변덕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이달 들어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 수준에 진입해 환율 메리트가 줄어들면서 지난 1에서 15일 기준 총 1조 3천억 원 어치를 순매도한 상황이다. 이번 주 코스피는 증시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FOMC 이후 미국의 경기 방향성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 연준은 12월 FOMC에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기준금리 50bp 인하를 결정했지만 미국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0.5%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 실업률 전망치를 높이며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모두 키운 상태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의 경착륙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수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적다고 증권가는 예상하는 분위기다. 송주연 다울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FOMC 이후 시차를 두고 변동성이 확대됐던 경험들이 있어 사후적으로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하락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기존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여야 협상 결과도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야는 내초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자는 데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유예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과 증권거래세 조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2주 동안은 모멘텀 공백기가 예상되고 외국계 운용사들의 부클로징 영향으로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라며 모멘텀 공백 속 금투세 도입 유예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등 정부 정책들의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이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는 2300에서 2420이다. 제목 미증시 산타가 올까? 2018년 안몽 대자뷰.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지난주의 무거운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의 분위기를 돌려세울 이벤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달의 7.7%에서 7.1%로 완화된 후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에서 일부 변화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했다. 연준은 내년까지 금리를 5.1%까지 인상하겠다고 예상했으며 인플레이션 둔화가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3대 지수는 지난주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한 주간 1.66% 하락했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08%, 2.72% 떨어졌다. 3대 지수는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날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며 해당 기간 하락률로만 보면 3에서 4% 이상 떨어졌다. 연준이 긴축에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경우 경기는 더욱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소매 판매 악화에 이어 이번 주에는 주택 관련 지표가 대거 나온다.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주택 시장은 최근 들어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둔화세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번에도 주택 지표가 크게 악화할 경우 경제 상황이 물가 지표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는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11월 CPI 발표에 이어 이번 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1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1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오르고 전년보다 4.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치는 10월과 같고 전년 대비 수치는 5%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PI로 물가 둔화가 이미 예상된 만큼 예상보다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 긴축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고용보고서가 물가보고서보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금 상승률의 지속적인 상승을 걱정거리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주식 전략 대표는 보고서에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CPI가 연준의 매파 기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내년에는 고용보고서보다 뒷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이 내년 5%를 웃도는 금리를 예상할 것이라는 점은 예견했던 부문이다. 또한 7%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에 만족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다. 연준은 일관되게 우리는 물가 안정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국채금리와 주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주식,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가 오르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하지만 12월 들어 10년물 금리는 3.6%에서 3.4%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해당 기간 SP500 지수는 5% 이상 하락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시장이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디스인플레이션, 나아가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기술적 반등이 산타랠리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PL 파이낸셜의 킨시 크로스비 글로벌 수석 전략가는 보고서에서 SP500 지수가 주요 기술적 레벨인 3,900에 가깝고 대다수 기술적 지표가 광매도 상태임을 시사한다며 지난 금요일 성과가 실망스럽다면 이번 주에 산타가 와서 광매도 랠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 이후 첫 번째 거래일부터 새해 첫 두 번째 거래일까지 기한의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말한다. 해당 기간 다우지수는 평균 1.5% 올랐으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주가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 산타랠리 기간의 평균 상승률은 2.2%에 달했다. 문제는 파월 연준 의장이 2018년에 산타랠리를 망친 바 있다는 점이다. 연준은 12월에 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그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이듬해 금리 예상 회수가 3회에서 2회로 조정했으나 기존 성명서가 대부분 유지되고 파월 의장이 대처대조표 축소 방침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동성 축소 우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당시 파월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으며 외신들은 파월이 산타랠리를 망쳤다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투자 심리가 악화한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파월 해임설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그해 12월 SP500 지수는 최대 15%가량 하락했다가 마지막 주 낙폭을 줄여 그달을 9% 하락세로 마감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산타랠리를 망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12월 FOMC는 끝이 났다. 다만 시장이 남은 2주를 연준의 긴축 우려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산타랠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2018년과 닮아 보인다.